아시아 증시는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상하이 증시는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지만 해제 후에도 전거래일 대비 8% 이상 급락하며 결국 거래가 완전 중단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역시 3% 급락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자 한국 주식시장 역시 2% 밀리며 소나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중국발 북풍에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16의 올해 주인공은 스마트카입니다. GM과 토요타,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를 비롯 115개 차업체들이 총출동해 IT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카 경연을 펼칩니다. 프리미엄 국산폰이 주도했던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급형인 저가 중국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품질도 좋아지고 값도 센 중국 스마트폰이 한국 시장의 공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장중 4% 이상 폭락하며 3,4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오늘 한때 6% 이상 하락한 상하이 종합지수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 전날보다 3.94% 하락한 3,399.91의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오후 2시 13분경 선전성분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첫 번째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지만 해제 후에도 전거래일 대비 8% 이상 급락하며 결국 거래가 완전 중단됐습니다. 중동발 불안 확산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 개장한 데 이어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시장 예상치인 48.9보다 부진한 48.2를 기록한 것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안화도 영내은행 간 시장에서 2011년 4월 이후 최저치인 달러당 6.5120 위안으로 개장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엔화 강세 등 악재로 일본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니케이 225 지수는 3.06% 급락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 제조업 구매 지수에 실망한 중국과 일본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증권시장 개장식과 더불어 증시 대동제가 열려 증시 화랑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증시 역시 소나기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2016년 증시 개장 분위기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 2016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마당에서 올 한해 주식시장 화랑을 기원하는 증시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대동제에서는 강세장을 의미하는 황소와 지수 상한가를 의미하는 빨간색 화살표 에드발론으로 올해 증시 3,000포인트 돌파를 염원했습니다. 4만 금융투자인의 열정과 노고가 하늘에 닿아 2016년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세계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리라. 이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0.35%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중국 상하이 지수와 니케이 지수가 각각 장중 6%와 3% 이상 폭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낙폭을 키워 2.17% 내린 191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576억 원, 3452억 원 동반 팔자에 나서 약세장을 부채질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오늘까지 21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코스닥 시장은 0.6% 상승 출발하며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러나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결국 0.67%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20전 올라 1187원 70전에 마쳤습니다. 병신년 새해 첫날인 오늘 한국 증시는 황소장의 기대 속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뚫고 비상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무경입니다. 네,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 시장은 문자 그대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돼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가 동시에 장중의 거래가 완전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에 일본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도 얼어붙어 버렸는데요. 폭락의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이 폭락장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증시에 비하면 한국 증시는 2% 정도 밀렸는데요. 선방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외부적으로도 악몽이라고 할 만큼 커다란 악재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하락 출발한 데 이어서 중동발 불안 확산에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 개장했습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 증시는 폭락을 거듭하며 3,4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인 48.9보다 부진한 48.2를 기록한 것이 폭락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한때 6% 이상 급락한 상하이 종합지수는 선정성분지수가 5% 이상 하락해 첫 번째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지만 해제 후에도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급락하며 결국 전날보다 3.94% 하락한 3,399.91에 거래가 완전 중단됐습니다. 휘청이는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은 니케이 지수도 엔화 강세 등 악재가 더해져 장중 한때 3% 이상 급락했고 18,350.98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증시 전체가 내려앉아 코스피도 1920선 붕괴를 면치 못한 것입니다. 내부적인 요인도 좋지 않았습니다. 펀더멘털 미진, 즉 코스피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기초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대형주들의 실적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1월 어닝 시즌에도 이익 모멘텀 호전이 지연되고 있어서 코스피 상승을 뒷받침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배당을 노리고 대형주들을 사들였던 기관이 배당 이후에 대량 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를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았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약하게나마 1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털 회복 지연과 배당 이후의 매도세 때문에 대형주 수익률 정체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3년간 두드러졌는데요. 실제로 코스피 소형주와 코스닥의 1월 수익률은 최근 5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소형주의 강세가 반짝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코스닥이 나홀로 강세를 지속하기엔 지난 3년간 상대적 강세에 따른 가치평가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 코스닥 지수의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작년 말 16.9배로 높아진 반면 코스피는 작년 말 10.6배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주의 1월 효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강세 기간을 짧게 보고 중소형 주식이 과열 신호를 보이면 빨리 차익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거셌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향후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외국인은 오늘도 1,500억 원 이상을 팔았고 선물, 3월물 순매도 장 초반부터 줄곧 팔자 기조를 지켰습니다. 선물을 판다는 것은 향후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의 회복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작년 12월 23일 기준 2015년 한 해 신흥국 펀드에서 총 992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을 볼 때 외국인의 팔자 기조는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 경제의 지속적인 둔화와 저유가 추세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자금이 대거 유출된 만큼 더 이상 큰 규모의 유출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또 미국의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와 일본,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기대 약화로 달러 강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원유 공급량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리스크 수준이 낮아지면 외국인이 사자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류용석 팀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 연동돼 있는 매도세가 제일 많았다고 보여져요.
최근에 보면 국제유가는 35달러를 전후해서는 하방 경직성을 일단 가지면서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증시 출발은 그야말로 실망스러웠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 폭락의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도 대폭 움츠러들었는데요. 충격은 그리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2000선을 기준점으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얘기인데요. 펀더멘탈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이미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고 기업의 이익 전망 하향 조정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4분기의 실적 부진도 이미 인지된 사실이라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분기 이후 증시 상승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저점 형성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바닥권 탈출 신호가 돼서 반전 국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시아 증시 폭락의 원인이 된 중국 경기 악화 우려는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잠복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거센 외풍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뒤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새해 첫 주식시장 분위기 분석과 또 향후 전망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600여 개의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뉴 테크놀로지와 혁신 IT 제품을 선보이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정환희 기자가 개막 전 올해 CES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매년 그의 가전업계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CES.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고해상도 첨단 TV와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그리고 스마트카 신기술이 전자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CES 2016을 두고 주요 외신들은 전통적인 가전제품들이 화제에서 스마트카에 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카가 올해 가전쇼의 주인공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메리바라 GM CEO 등 기조연설자 8명 중 2명이 자동차 업체 CEO이고 BMW와 아우디, 제네럴 모터스, 도요타 등 115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가 참가합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대표해 기아차가 자율주행 신기술과 IT 커넥티비티 기술을 선보입니다. 국내 차 부품업계 최초로 현대모비스도 이번 전시회에 나옵니다. 전통적인 세계 가전쇼의 꽃으로 불리는 초고화질 TV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삼성전자의 퀀텀다 TV와 LG전자의 올레드 TV가 올해도 치열한 초고화질 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TV 한 대로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 TV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집안의 모든 가전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기술이 지난해보다 더 발전되고 구체화돼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에게 특별한 스마트홈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로봇 등 인공지능을 갖춘 제품과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드론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층 더 진화된 모습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최고 경영자들이 신년사를 통해 위기 돌파를 화두로 꼽았습니다. 이들 재계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려운 시장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안일한 대처로는 생존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홍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자동차 전자화에 따른 산업 구조적 변화의 시기 속 그룹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자동차 부품과 신에너지 분야처럼 성장 가능성을 봤다면 자원을 집중해 과감히 치고 나가 남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수익성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임직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새해 첫 달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 15,456가구가 쏟아집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천여 가구 늘어난 것입니다. 1월은 전통적으로 분양시장의 비수기로 꼽히지만 2월부터 시행될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행과 금리 인상 우려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른 탓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를 비롯해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 골고루 분양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 구이동의 레미안구의 파크스위트, 마포구 망원동 마포 한광 아이파크 등 2,897가구가 이달 중 분양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평택, 화성 등에서 2,469가구가 분양됩니다. 지난해 청약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부산과 대구에서도 신규 분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산 금정구에서는 온천장역 동원 로얄 듀크를,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는 이안 동대구 아파트를 이달 중 분양합니다. 원숭이의 주식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숭이띠는 보통 활동적이고 인기가 많은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공모주 인기가 시장 분위기를 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 올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원숭이처럼 끼 많은 신규 공모주들이 시장 분위기를 달굴 전망입니다. 특히 대형 기업들의 상장이 많아 공모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상반기 가장 주목받는 것은 호텔롯데입니다. 호텔롯데는 이미 지난해 말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10조에서 15조 원. 또 롯데정보통신과 코리아세븐, 롯데리아 등 롯데 비상장 계열사들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잇따라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성그룹의 바이오 분야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거론됩니다. 삼성그룹은 상반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 계열사 두 곳을 모두 미국에 상장할 경우 뒤따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안배 차원에서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국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뒤 시가총액은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2의 아모레퍼시픽을 꿈꾸는 기업들도 주식시장 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을 비롯해 클레어스 코리아, SD생명공학, 가보코리아, 클리오 등이 줄줄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단연 주목받는 것은 네이처 리퍼블릭입니다. 2014년 기준 매출 2,552억 원으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 중 5위권입니다. 이 밖에도 티브로드와 용평 리조트 등 올해 신규 상장사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해 160여 곳으로 2002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올해는 원숭이띠의 해죠. 12간지 중에서도 가장 재주가 많은 원숭이가 행운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만나면 행운의 의미도 배로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를 놓칠세라 유통업계도 원숭이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한지혜 기자입니다. 재난을 막아주고 불을 가져다 준다는 붉은 원숭이. 유통업체들마다 특징을 살린 다양한 제품들이 가득합니다. 한 화장품 브랜드는 유명 원숭이 캐릭터 브랜드 폴프랭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매니큐어, 핸드크림 등 깜찍한 패키지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백화점 주얼리 매장엔 새해의 의미를 담은 제품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원숭이를 형상화한 것부터 대박이 터지라는 의미를 담은 목걸이까지 새해 행운을 비는 마음에 고객들도 몰렸습니다. 덕분에 출시 열흘 만에 매출도 20% 이상 올랐습니다. 2016년 원숭이 해를 맞이해서 원숭이가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행운도 깃들 것 같고 예뻐서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속옷에도 잠옷에도 귀여운 원숭이가 온통 자리를 잡았습니다. 귀여운 귀까지 달린 벙어리 장갑은 아이들 고객 마음을 꽉 잡았습니다. 제주꾼 원숭이가 그려진 텀블러와 머그컵은 출시 당일날 물량이 동났습니다. 원숭이의 상징적인 기운을 갖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해 톡톡히 재미를 본 겁니다. 사람들에게 생각하기에 영리한 동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새해 첫날부터 많은 분들께서 원숭이 머구를 많이 찾고 계신 성향. 지난해 메르스 등 내수 침체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유통업체들. 원숭이 마케팅이 매출 회복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요즘엔 휴대전화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돼 있는데요. 과거엔 인기가 높지 않았던 중국산 보급형 핸드폰이 인기를 끄는 등 기존 스마트폰 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LG 플러스에서 판매 중인 중국 화웨이의 초저가 스마트폰 Y6입니다. Y6는 지난달 출시 이후 보름 만에 판매량 1만 대를 넘기며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Y6가 40, 50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과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는 점입니다.
중장년 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이제 핸드폰이 좀 워낙에 저가이다 보니까 청소년이나 좀 젊은 층들 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편이고요. 2009년 애플 아이폰의 국내 상륙을 계기로 스마트폰이 불과 6년 만에 우리 국민 대다수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며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자 스마트폰 시장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스마트폰 구매가 고가의 프리미엄 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젠 유행과 기능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이 중저가의 중국산 보급형 스마트폰을 애용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 비중은 2014년 21.5%에서 지난해 33.3%로 1년 사이 10%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 지원금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점도 보급형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입니다. 출고가 15만 4천 원인 Y6의 경우 13만 4천 원의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2만 원을 합치면 단말기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중국산 저가폰 인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진출 초일기에 들어간 샤오미의 홍미노트2도 이미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국내에서 인기리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금융당국이 1만 명에 육박하는 회계법인 소속 전체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주식 보유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모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이달까지 자료를 취합하고 나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강도 높은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가 주식거래 내역을 소속법인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놓고 각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외부 감사하는 모든 상장법인 주식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각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업무 대상 상장회사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8일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25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평균은 매출 53조 4,600억 원, 영업이익 6조 6,800억 원입니다.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3.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7% 줄어든 겁니다. 4분기 수익성이 3분기보다 떨어질 거라 예측되는 이유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부분이 제품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고 아이폰 6S의 수요 부진으로 낸드와 시스템 LSI의 출하량 역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올해 1분기 1,4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소비 가전 부문은 4분기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벌들은 기업을 상속받아 키워왔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부호들은 대부분 스스로 창업을 통해 부를 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세계 부호 상위 400명의 부의 원천에 따라 분류했을 때 65%는 자수성가, 나머지 35%는 상속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00위 안에 든 한국 부호 5명 모두 상속자였습니다. 이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2, 3세였습니다. 반면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를 비롯해 아만시오 오르테가, 워렌 버핏 등 상위 10명은 모두 자수성가했습니다. 지난해 제약업계 최대 주식 부호로 올라선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주식 약 90만 주 1,100억 원어치를 한미약품그룹 직원 약 2,800명에게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음주와 흡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가계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 크게 늘면서 담보대출 증가 속도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네, 오늘 새해 2016년 주식시장 첫 거래일을 보냈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 국내 증시도 밀리면서 크게 곤두박질 쳤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경제 현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